이거는 진짜 취업 준비생들이 집중하고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구직자 여러분들 위해서 기준을 좀 정해주려고 해요. 중소기업은 여전히 고용난이 심각하대. 그런데 모든 중소기업이 조소는 아니잖아? 그치. 내가 생각하기에 조소기업은 진짜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하면 미친 듯이 이직이나 퇴사 욕구가 들면 조소기업이다. 여러 기업에 적용이 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특히 조소기업에서 유독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네, MZ세대들이 중소기업에 입사를 해서 재직을 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경력을 쌓고 이직을 하고 싶다고 해서 중소기업에 많이 간다고 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이직을 꿈꿀 수 없는 직장? 워라밸이 좋지 못해서, 자기 성장 가능성이 낮아서 이런 환경에 주어지지 않는 기업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조소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중소기업을 피하는 본인만의 팁이 있다면? 일단 기업을 볼 때 그 공고에 어느 정도로 정성을 쏟았느냐를 봤던 것 같아.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독 채용 공고를 낼 때 그냥 워드로만 다다다닥 쳐서 올리거나 정말 대충 내가 이 공고를 보고 도대체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한다는 거야? 를 알아채지도 못할 만큼 너무 대충 써서 올리는 기업들이 있어. 이런 기업들은 솔직히 가서 뭘 배울 수 있을까? 나는 취업 준비생들도 충분히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 뭐 캐치 사이트 비롯해서 뭐 불 땡땡땡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들 보면은 현직자들이 리뷰를 많이 남겨놓고 거기에 평점을 매겨놓는단 말이야. 이 리뷰에서 유독 항빌실 정도는 있음, 아니면 워라밸 정도는 지킬 수 있음, 이렇게 부정적인 조사가 들어간 문장들 있잖아. 이런 걸 되게 유심히 봤어. 구직자 여러분들 위해서 기준을 좀 정해주려고 해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이라는 중소기업 구직자들을 위한 플랫폼이 있어. 거기서 이제 괜찮은 중소기업을 선정할 때 기준 중에 하나가 최근 3개월 이내에 퇴사율이 20% 미만인 기업이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좀 이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거기서 나온 이직률들을 다 분석을 해서 평균값을 내본다면, 그리고 그 평균값이 20% 내외라면 충분히 괜찮은 중소기업이다. 물론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퇴사율이 높다고 해서 정규직들이 퇴사를 했다고 확언을 하면 안 돼. 왜냐면 계약직 비롯해서 뭐 아르바이트도 있고, 뭐 어떤 기업에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이렇게 단기식으로 해서 직원들을 뽑는다고도 하더라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퇴사율로 잡히는 경우도 있어서 좀 조심해서 비율을 봐야 되기는 하지만, 이런 퇴사자 비율도 조소기업을 걸러내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어떤 기업이 가소기업인가? 사실 그 대졸 신입 기준으로 중소기업 평균 초봉이 2,900만 원 정도거든. 그러니까 2,900만 원 넘어가면 평균 이상 값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특히 요즘 취업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개발자 직무 같은 경우에는 평균 초봉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 그런 직무에 취준생들이라면 조금 더 기준 높일 필요는 있겠지.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대표의 가치관이나 그런 추진력, 지식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 대표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 사업과 관련된 공부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과 관련된 현직 경험을 쌓았다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정말로 그 기업, 그 사업 방향이 어느 정도로 발전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야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성장을 하더라고. 중소기업이 평생 직장이 아니라 이직의 징검다리로서 여기는 MZ세들이 많다고 했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대기업 이직을 위한 취업 소스들을 쌓을 필요가 있겠는데, 대기업 수많은 그 하청업체들이 있어. 애플, 삼성에 납품하는 반도체 소부장 회사들이라던가 중소 SI 업체들이 굉장히 대기업들이랑 많이 그 협업을 하거든. 그런 기업들에서 비즈니스 경험을 쌓는다면 나중에 추 대기업 자소서 혹은 면접에 있어서 어필할 요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부합한다면 좋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기업을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이야.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이란 말이야. 그 직원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성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복지를 개선해주고 업무 능력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인 변화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시도하는 기업이라면 충분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이라면 좋은 중소기업의 한 기준이 될 수가 있어. 우리 회사 진학사가 굉장히 사실 입시 원서 접수나 이 합격 예측에 있어서 진짜 시장 지배력이 큰 회사잖아. 그래서 지금 20년 동안 지금 안정적인 수익을 지금 창출하고 있잖아. 그런 회사들이 사실 중소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많아. 시장 지배력이 높은 회사라면 내가 조금 더 을보단 갑의 위치에서
그리고 좀 더 업무 권한을 발휘하면서 일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을 위한 소스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 모두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 이직률부터 연봉, 대기업과의 협업 여부, 그다음에 지리적 접근성, 시장 지배력, 이런 것들을 본인의 가중치를 정해서 점수를 매겨보는 거야. 그다음에 높은 순위, 높은 점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업 위주로 먼저 지원을 해보는 거지. 중소기업은 경험해봐야 한다.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서 선택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입사를 했으면 좋겠어. 사실 내가 중소기업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안타까웠던 게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중소기업은 별로다, 중소기업은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거 정말 틀린 생각이거든. 중소기업 중에 물론 정말 그 젖소기업이라고 불릴 만큼 안 좋은 기업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와 정말 맞는 기업, 내가 커리어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지 대기업에 비해서 그런 기업들을 찾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드니까 사람들이 안 찾으려고 하고 그만큼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나는 중소기업이라고 다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중소기업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곳을 찾을 수 있도록 눈을 넓게 가지고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 무슨 밈이 된 것처럼 요즘에 조소기업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말한 그 조건들에 부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들어가더라도 그 과정 안에서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그려보고 그냥 중소기업인으로 대변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열심히 살아가는 나인 거니까 그럼 조소조소 이런 걸 너무 매몰되지 말고 그 순간순간 열심히 살아가는 나도 그렇고 취준생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